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1k. 401k 좋습니다. 좋습니다. 언니가 사랑하는 401k. 나 아야. Your favorite child. 저희가 401k에 대해서 주제를 정할 때 약간의 고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희가 주 시청자층이 있어요. 주 시청자층이 401k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모든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시청자뿐이 아니라 많이 알고 계실수록 좋으니까 니드가 없다 하더라도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시청자들의 자녀분들한테 이거 좀 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비즈니스 그렇죠. 오너분들도 하실 수 있고. 그죠. 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은 왜 뭘 만들면 1099, 뭐 709,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냐 이거죠. 이 이름이 401k인 거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의 이름인가요? 텍스 코드일 거야 아마 이게. 텍스 코드입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게. 더블 체크해 보세요. 숫자가 들어가면서 뭐가 이름 대부분은. 있는 거는 다 텍스 코드 IRS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31도 텍스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뭐 1031 익스체인지 뭐 그 얘기도 하고 1099 굉장히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401k의 풀네임이 뭔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그냥 401k가 이름일까요? 그것도 자체인 것 같은 생각. 코드 자체. 아, 그러니까. 그래서 401k라는 코드는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회사에서 오퍼하는 은퇴 플랜. 베네핏으로. 개인이 하는 거 말고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 그거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401k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 플랜 네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을 하이어해서 그 직원들한테 복지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원 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Employee Benefit Program. 네, 그래서 그거 안에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이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직원들이 이 회사에 와서 오랫동안 일할 것이다 라는 뭐 미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좀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401k만 지금 얘기를 한다고 치면 401k를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미끼라기보다는 좀 더 인플로이가 내가 좀 더 여기 회사에 스테이 할래. 그래 그게 미끼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401k에다가 뭔가를 더 줘야 되는 거야. 더 줘야 돼? 그러니까, in other words, pension. 401k라고 하는 거는 내 돈을 내가 넣는 거니까 내가 회사를 떠나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회사에서 예를 들어 profit sharing 같은 걸 더해주면 그거는 이제 vesting period가 정해지니까 그러면 vesting period가 보통 5년이나 3년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 머물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자, 무슨 피리어드라고요? vesting period. 그래, 그럼 vesting 피리어드가 뭐예요? vesting period는 이 돈이 내 돈이 되는 시간이에요. 걸리는 네, 시간.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제 우리가 3-year cliff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은 5-year를 많이 써요. 5-year는 뭐냐면 매년 그 내가 이번에 들어간 돈의 20%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profit sharing으로 1,000불을 줬다. 근데 내가 바로 그 다음 해에 떠나면 200불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는 좀 인플로이를 오랫동안 핸커프가 되는 거죠. 네, 핸커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 그런 거 얘기할 때도 그냥 족쇄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봐봐. 우리 영어 너무 많이 쓴다고. 그냥 족쇄보다는 핸커프가 더 좋은데 어감이. 근데 한국에서 아니 그걸 그냥 족쇄라고 묶어둔다 그래. 묶어둔다. 어. 묶어두는 하나의 툴이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401k는 사실은 그 정도의 미끼는 아니다. 그렇지만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입장에서 401k를 하면 좋은 거는 회사에서 대부분의 fee를 다 내줘요. 그렇지. 자기가 내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할 때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펀드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401k를 만약에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네.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갔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웰컴 킷 그래갖고 뭐 헬스 인슈런스는 어떻게 인롤하고 뭐 짝짝짝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401k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거기다가 사인업을 해야죠. 나는 여기 파티시페이트 하겠다. 나는 여기가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안 하는 거는 넌센스인 게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 내가 해야지만 회사에서 매칭하는 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당연히. 네. 몰라서. 왜냐면 안 한 사람 왜 하느냐?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빼면은 내가 받는 게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그거 자체만 보고 안 하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자, 보는 그럼 거지. 401k의 기본은 내가 돈을 내면 내가 내는 만큼을 회사가 맞춰주는 게 기본인가요? Up to certain point. 보통 3% or 그러니까 보통은 안 맞춰주는 데가 있고 전혀 안 하는 데도 있고 2%나 1%를 해주는 데가 있고 자, 2%나 1%라고 하는 퍼센트는 어디에 대한 Gross 비율이에요? wage. 월급. 그러니까 그로스 웨이지 텍스를 떼지 않은 전체 맨 처음에 받게 되는 미국식으로 말하면 연봉으로 말하는 거죠. 세제. 거기에 1%, 2% 가장 많이 해주는 거가 2%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사이즈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많이 해준다고 하는 회사가 4%. 회사가 커질수록 보통 많이 해주죠. 그렇죠. 회사 돈이 많이 남으면 많이 해주겠죠. 네. 근데 저는 하나도 해주지 않는다를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이제 젊은 사람이 401k 프로그램이 있는데 회사는 전혀 매칭을 안 해주는 프로그램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럼 왜 들어요? 왜냐면 언니 말에 따르면 안 하는 게 바보야. 회사가 돈을 매치해 주는데 라고 했는데. 이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IRA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가 defer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많은 돈을 텍스에서 연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를 연기해서 나중에 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IRA가 지금 얼마죠? 6,000불? 6,000불이라고 하면 401k는 2만 500불. 2만 500불을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텍스를 와장창 많이 내는 싱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좋은 툴이겠어요.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IRA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1년에 적립할 수 있는 돈이 6,000불로 정해져 있고 그렇죠. 50세가 50세면. 넘으면 7,000불이에요. 1년에. 그런데 401k는 회사에 그 프로그램이 있기만 하면 2만 500불까지 플러스 50 넘으면 캐치업 있죠? 네, 6,500. 6,500. 그러니까 50이 되기 전에는 2만 500불, 50이 넘으면 2만 7,000불을 1년에 적립할 수가 있는데 이 적립을 자기가 선택해서 세금을 나중에 돈을 찾을 때 내겠다. 나 지금은 이거 내 전체 번 돈에서 빼고 계산을 해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만 불을 버는 사람이야. 그러면 2만 500불을 적립을 하면 7만 9,500불을 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세금 브라켓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브라켓이 내가 원래는 이거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얘기예요. 또 찾아보시고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 뭐 25%를 내야 되는데 요게 딱 떨어지면서 22%가 된다. 그러면 그래 나는 그러면 나중에 리타이어 한 후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할 때 돼서 세금을 적게 낼래. 그때 가서 한 뭐 12% 15% 되는 세금을 낼래 하고 적립을 해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회사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더라도 2만 500불은 세금을 내지 않고 적립할 수 있는 돈이다. 이제 거기까지. 또 하나는 IRA 같은 거랑 비교를 해볼 때 IRA는 그 속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내가 론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 돈에서 직접적인 융자를 못 꺼낼 수가 하죠. 없다. 근데 401k는 그게 가능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큰아들 장가 보낼 때 돈이 몇만 불이 드니까 거기서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해요? 물론 내야죠. 이자는 내고. 그런데 어디를 가서 몇만 불을 빌리는데
그냥 일주일도 안 돼갖고 아무것도 안 보고 청 내주나요. 조금 이상하다. 내 돈인데. 그러니까 그거가 근데 이제 401k는 annual maximum loan amount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의 50%까지만 되고 또 maximum이 5만 불이고 이게 또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굉장히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이자를 내는 거가 어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걸 빌려서 나한테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에 이 돈이 이 사람이 지금 선택한 펀드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받았었을 리턴을 계산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금을. 그지? 그러면 그래서 그걸 계속 넣으면 이 사람이 돈을 뺐지만 나중에 은퇴할 때 이게 그대로 쌓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은행에 돈을 준다거나 펀드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어카운트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401k에 내가 만약에 10만 불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으면 그거는 은행 적금처럼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네요. 지금 뭐 펀드에 계속 들어갈 수 있다고 투자가 하는데 되고 있으니까. 누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뮤추얼 펀드 보통 있지. 보통 이거를 회사가 셋업할 때 그 펀드를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인플로이들한테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인플로이가 자기가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 401k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때 회사에는 처음부터 증권회사랑 시작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뭐 피델러티든 어디든 증권회사랑 계약을 해서 그 401k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고 이 중에 너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라. 대부분은 이제 뮤추얼 펀드 쪽을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넣은 돈이 25,000불이 들어갔다고 치면 거기에 이자가 붙으면서 또 거기에다가 수익이 있으면 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긴 반대로 마켓이 떨어져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완전히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넣은 돈이 10만 불이 어느 날 9만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투자를 하는 그 원칙은 401k에 들어가 있는 그 투자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뭐 뮤추얼 펀드를 사서 하는 투자나 원칙은 똑같아요. 내가 그 얼마 정도의 타임 프레임이 있나, 또 내가 이렇게 업앤다운 하는 거를 얼만큼 견뎌낼 수 있는 그 무슨 뒷돈이 있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거는. 언니는 언제부터 401k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회사를 제가 좀 많이 옮겼죠. 그러나 초장부터 갖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기는 30년도 넘었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1991년부터 401k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도 넘어오고 네? 중간중간에 엄청난 그 증권시장, 주식시장의 그 내리막길을 같이 겪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1년에 한 번씩 리뷰한 게 레터가 날라오면 10몇만 불로 이렇게 줄어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쿵 뛰어요. 근데 뭐냐면 줄어서 어쩔 건데 어차피 못 꺼내는 돈이야. 그니까 이제 자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401k는 꺼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페널티를 물지 않으려면? 인서비스 디스트리뷰션 아니면 그냥 보통 리타일 하고 나서 그렇죠. 네. 해서 뭐 자기가 뭐 그냥 꺼내고 싶은 만큼 꺼내도 되고 네. 아니면 무슨 뭐 애누이티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그냥 뭐 인컴으로 보정적으로 받아도 되고 하는데 문제는 받는 것만큼 몽땅 100% 인컴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니까 네. 이제 그거를 또 생각을 하고 얼마를 받을 건지를 하는데 그래도 72 years old가 되면 이게 RMD에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니까 내가 안 꺼내고 싶어도 꺼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는 그 리타이어한 때부터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꺼내서 그럼요. 쓰는 게 좋단데 만약에 정말 내가 50살인데 돈이 너무 필요하면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까 5만 불이라는 맥시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요거 이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401k나 이런 리타이먼트에 돈을 넣을 때는 안 쓴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무조건. 아니 근데 봐봐 아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롱텀 그러니까. 케어도 없고 그러니까. 아파 죽겠어 30만 불 필요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어떡하라고. 59.5세 전에 그걸 찾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들기 전에 플랜 다큐먼을 봐야 되는 게 거기에 정확하게 쓰여서 어떤 경우에 돈을 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죽음이나 disability나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내 학교 에듀케이셔널 모은 그러니까 이게 딱 있어. 널싱홈에 컨파인 갑자기 내가 되거나 찾고 이렇게. 싶다. 나 어저께 뭐지 작년에 뭐 쓸데없이 차 샀는데 뭐 어쩌고 쓸데없이. 빚이 생겨갖고 갚으려고.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넣었다가 내가 빼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자, 그 플랜 그런데 다큐먼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게 그게 있다 리스트 이럴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돈을 빼낼 수가 있다 하는 그 조항도 페널티는 내야 되나요? 그럼요. 내가 내가 withdraw를 할 경우에 내가 뺄 경우에 페널티는 아니고 이 텍스 페널티가 볼지 59.5가 그 그 전이면. 얼라우가 돼도 올라오게 되고. 언니도 몰랐어? 지금 해본 적이 withdraw하고 없어요. 랜딩은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지금 withdraw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론도 그냥 내가 빼고 싶다고 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써 있어. 론을 할 수 있는 경우. 론을 할 수 있는 조항이 경우, 있는 거네. withdraw를 할 수 있는 근데 경우. 지난번에 지난번에 회계사님이 얘기할 때 그러면 그것도 랜딩인데 론 해가지고 갚는 이자는 텍스 디덕터블 아니다 그랬지 그때. 그건 아니지. 내가 내 주머니에 넣는 그래, 돈이잖아. 그때 그렇게 설명했어. 아 기억력. 나 다시 봤잖아. 그래서 이렇게 401k를 하고 회사를 통해서 은퇴연금을 부는 게 좋다고 레커멘드를 하는 거는 they make it hard for you. 그치 일부러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앞으로 1년 뒤에 결혼해요, 2년 뒤에 결혼해요, 뭐 3년 뒤에 집 사요. 거기다 그런 돈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거기다 넣으면 안 돼. 그치 따로 모아야 된다는 얘기. 따로 모아야지. 자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평생의 플랜을 세우고 어쨌든 나는 리타이어 한 후에 은퇴한 후에 이 돈을 쓸 것이다 그러고 꾸준히 돈을 넣은 어떤 사람 이제 나 같은 사람 언니 같은 사람들은 이 돈을 은퇴 후에 그것도 72세가 되면 무조건 꺼내 써야 되는데 그때 꺼내 쓸 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세율이 어느 정도 되는 수입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다 싫어. 난 처음부터 그냥 세금 낸 돈을 낼래. 이럴 수 있어요? Roth 401k도 있어요. Roth 401k. 그건 회사에서 나한테 어떤 옵션을 주지 않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그게 옵션을 주죠. 회사에서 줘야 돼. 플랜 다큐멘에 써 있어야 있어야 돼. 보통은 401k가 그 두 가지를 어퍼해요. 근데 이제 안 어퍼하는 회사도 가끔 있어. 작은 규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traditional 401k하고 Roth 401k 같이 어퍼하고 내가 넣는 돈을 그렇게 나눠서 넣을 수가 있어요. 저희 영상 중에서 IRA와 Roth IRA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설명은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건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근데 Roth 401k를 한다를 저는 지금 입장에서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이스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보니까 지금 당신들이 가장 돈을 당신 평생에 제일 적게 버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금 요율이 가장 적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싶어요. 401k에서 이자도 생기고 수익도 생기잖아요. 펀드를 해서. 그럼 내가 라스 401k를 했어요. 그럼 이익이나 그러니까 수익이나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되나요? 맞아요. 찾을 때. 이제 실제로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굉장히 그 전략형이시고 그리고 또 언니 손님들은 전략형이 많으셔. 그러게. 맥도날드만 먹는 분들. 나 문제 30년 이상 일을 하시면서 꾸준히 401k를 모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타이어 하실 때가 되니까 벌써 지금 한 10년 정도가 넘었는데 한 50만 불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막 이렇게 긁어 모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또 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손을 안 대셨어요, 이거를. 그냥 왜냐하면 놔두셨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손을 댄 그 부분은 RMD 때문에 아, 그럼 할 수 없이, 72세가 예, 70 되신 거네요? 넘으셨는데 고민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소셜 시큐리티도 많이 받으시고 뭐 인컴이 이렇게 했는데 텍스 내시기가 싫은 거예요. 어차피 텍스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꾸만 이제 네. 미루시는데 1년 인컴이 얼마인데 그게 그러니까 언젠간 중요해서. 돈을 적게 벌 날이 올 아니, 것이다.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리타이어 자기가 하셨다면서. 10만을 찾잖아요. 부부가 10만을 찾으면 조지아는 텍스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 실제적으로 텍스 리턴을 보면 굉장히 뭔가 텍스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좀 약간 보셔야 일루전 같은 게 네. 있구나.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세가 되면 안 내는 게 많은데 나 텍스 많이 낸다고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럼 왜 10만 불인데도 조지아는 텍스를 안 내요? 조지아는 65세가 넘으면 한 사람당 6만 5천 불, 리타이먼 인컴이 생기면 6만 5천 불까지는 텍스를 안 내. 한 사람당? 조지아 텍스를 아니면 조지아 텍스. 그렇지만 페더럴 텍스는 또 페더럴 텍스는 내지만 소셜 그렇지만 시큐리티 지금 조지아 텍스가 얼마죠? 그러니까 조지아 텍스가 5.5, 5.75. 그러니까 우리가 한 6% 정도 얘기하거든요. 6%안 내도 어디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부부가 같이 살면 벌써 13만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안 낸다고. 그리고 IRS도 사실은 effective tax rate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럼 13만 불이면은 한 달에 10,000불 그럼. 꼴이잖아. 그 정도까지는 세금 스테이크가 한 달에 만 불? 아니 그 수입이 한 달에. 자기가 쓰는 돈이 쓰는 돈이 만 그렇지. 불인데 13만 불이니까. 6% 가량 되는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폴사이트에 살아. 그렇지.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재산세도 없어. 폴사이트는 그 리밋이 없나? 재산세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딴 데처럼. 없어요. 나 괜히 이사 나왔나 봐. 비넷이나 풀턴에 있는데 폴사이트는 없어. 폴사이트에서 기네스로 왔나? 샥. 이건 이제 조지아 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나 뭐 이제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은 또 그 스테이트의 텍스를 알아보시고 그 요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을 뭐 한국에서도 보시고 일본에서도 보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주 세금에 대해서는 주로 조지아 주에 대한 텍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텍스 리턴한 걸 한번 보세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텍스를 안 내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머저리티 그 재산이 다 IRA 다 들어 있으니까 뭐 꼼짝없이 다 내야 되는 거지. 텍스를 내셔야 되잖아요. 안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 플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70이 넘으셔서 세율 이제 이 돈을 찾아 쓰는 거가 세금 때문에 걱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으시지만 401k나 IRA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건 티끌모아 태산이야.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지금 몇 곱의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처음에 라스 IRA나 아니면 라스 401k를 정할 때 젊은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exemption 같은 것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사실 텍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렇지. 방법이 있는데 리타일 하고 나면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텍스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나는 이제 젊었을 때 그게 굉장히 좀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게 젊었을 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제 물론 프로젝션은 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갖고 있고 지금 연봉이 얼마고 뭐 10년은 얼마 20년은 이렇게 다운 더 로드 다 볼 거긴 한데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72세 되면 R&D 때문에 requirement 때문에 이제 돈을 안 빼낼 수가 없고 세금을 내야 되면 저 같으면 한 10년 전쯤에 조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할까를 미리 좀 준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10년 전쯤은 뭐 좋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401k가 회사에서 이제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고 봉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회사가 매칭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퍼센트는 1%부터 4%까지 회사가 선택하는 거고 그 퍼센트라고 말하는 거는 1년 연봉에 대한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01k가 이제 어쨌든 뭐 피델리티든 어디든 통해서 펀드로 돌아가고 있다면 내가 펀드를 매번 선택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피리드가 있어요. 쿼터리 하게 하는 데도 있고 세마이 애뉴얼리 하게 하는 데도 있고 1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4%는 majority of company가 한다는 거지
아주 큰 회사들은 10% 넘게 주는 회사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예외를 치고 오.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다는 거지. 갈수록 그게 줄어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10%라고 하더라도 25,000불이라는 상한 선이 있는 아니,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회사가 주는. 그러니까 25,000불 중에서 회사가 주는 25,000불은 어. 내가 내 월급 중에서 따로 디퍼럴 할 수 있는 어마운트고 그리고 내 월급에서 떼는 거는 지금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해가 10%는 안 되고 뭐냐면 있어요. 매칭의 개념이지. 보통 3, 4%를 주지만 매칭하거나 그냥 주지만 어떤 그 회사들은 10% 이상을 주기도 한다. 자, 잠깐. 내가 30만 불짜리 연봉이에요. 어우, 좋아라. 그러면 30만 불짜리 연봉이 1년에 401k로 얼마까지 들 수 있어요? 25,000. 25,000불을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3만 불을 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만약에 회사가 10%를 주기로 작정하면 그러니까. 그렇지. 아, 왜냐면 저는 무조건 이 내가 내는 돈 맥스로 넣을 수 있는 돈하고 그걸 넘을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0만 불을 내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맥스가 있어요. 맥스가 어. 뭐냐면 현재는 67,000까지야. 아, 그러니까 다 합쳐서 67,000이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둘을 합쳐서 67,000이 넘으면 안 되지만 정말 회사에서 10%를 넣어준다 하면 만약에 30만 불짜리 연봉이면 내 거 25,000불을 넣고 회사에서 3만 불을 합치면 55,000불을 401k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지금 결정하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돈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지?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이제 디퍼라고 말하는 게 세금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쯤 돼서 그때 세금을 내겠다 하고 할 수도 있네요. 25,000불에 대해서. 근데 10% 하는 회사 보긴 봤어요. 네. 그런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사실은 더 많이 늘 수도 있어. 좋은 인재를 그러니까 플랜을 어떻게 짜느냐는 그 회사 사이즈와 인플로이와 그 회사가 남는 돈과 뭘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01k라고 하는 건 시작인 거지. 시작이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누가 더 넣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할 얘기가 나올 테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이신 분들은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올해는 돈이 남아서 내가 막 사장님이 신나갖고 내가 5% 10%를 할래 했는데 내년에 엄청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바꿀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개념이 입장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자세히 설명하면 그렇긴 한데 회사 입장에서 꼭 해줘야 되는 거가 맥시멈이 4% 있을 수 있어요. 플랜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더 넣어주게 되는 거는 profit sharing의 개념이지. 그렇지. profit sharing의 개념은 뭐냐면 회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제 플랜을 짤 때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보고 이제 그걸 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생각하는 401k는 내가 돈 넣고 매칭한다 그 정도겠고, 그죠? 근데 회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상대로 이런 걸 세워주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이제 그 회사에 맞는 플랜을 짤 때는 더 여러 가지 옵션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회사는 인플로이를 고용할 때 job offer letter에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아니 너한테 근데 나는 주겠다. 왜냐면 인플루이 입장에서도 걱정이 될 것 같은 거지. 내가 올해는 회사에서 4%를 해주는데 내년에는 2%를 해줄 수 그렇게 있는 바뀌지는 건가? 보통 않고 내 질문은 그 그거였어. 4%를 그렇게 바뀌지는 않고 이제 그 이상의 것들. 그러면 한번 정하면 회사는 거의 끝까지 간다고.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플랜 다큐먼은 매년 갱신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네. 바꾸는 바꾸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꾸는 회사는 없지만 가능은 하다는 가능은 얘기네요. 하죠. 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하긴 그걸 바꿀 정도 되면 이제 회사 문을 닫겠지. 미국 회사들은 그렇게 막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안 하니까 바꾸겠지.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펀드를 내가 정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 401k로 인해서 생기는 수수료, fee가 있나요? 그 안에 그게 네, 회사에서 나타나지 낸다고 않는. 하지 않았나요 아까? 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보통 적용이 안 되실 텐데. 있지만 본인들은 뭐 따로 거의 내는 게 없지. 없다고 회사에서 생각하시면 낸다고 거기 생각하면 되죠. 회사에서 내는 피에 다 인클루드 포함해.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따로 뭐 피 하고 그런 명목으로 내는 건 없어요. 본인들이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는 아마도 내가 무슨 론을 한다거나 그렇죠. 내가 뭐 변동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자기가 내는 피들이 좀 발생하긴 하는데 그 외 유지비는 회사에서 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뭐 저기 뭐야 TPA 같은 그
거기도 많이 내죠. 거기도 내고 또 이제 그 펀드 컴퍼니에서도 이거를 홀드 해주는 플랫폼에도 내게 야. 되고. 피델리티 같은데.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손님들이 뭐 IRA나 뭐 401k나 솔로 401k나 이런 게 이제 구분이 잘 안 가고 심플 IRA 뭐 구분이 잘 안 가시니까 무조건 리타이어먼트 플랜은 그냥 401k 하세요. 이제 뭐 401k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오시면 처음에 그거부터 교육부터 들어가야 돼요. 뭐. 예. 근데 401k를 하려 그러면 사실 셋업하고 하는데 익스펜스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컴퍼니는 잘 안 어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디폴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이 401k가 적당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의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더 적당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플로이 입장하고 인플로이어 입장이 401k에서 굉장히 달라지겠네요. 오늘은 인플로이 입장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아까 401k하고 IRA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돈의 맥시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러스 401k하고 러스 IRA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러스 401, 네네, 이제 그렇게 러스 401k가 있다. 이런 있다.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건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우리가 이제 그 퀘스천인데, 그러면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It depends. 제 아들 선택한 거를 예를 들면 이제 인컴이 10만이 미치 되면 그냥 라떼에 넣는 게 좋아요. 그거를 뭐 여기 넣고 저기 넣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10만이 미치면 텍스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대라고 치면 앞으로 뭐 30년 적어도 40년은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텍스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레커멘드 할 것 같아요. 10만 이하면 그냥 라떼 넣으시고 그 이상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제 텍스 보고를 다 매년 하시니까 사실은 텍스 보고한 거를 보면 좀 더 아이디어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이번엔 좀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눠서 하죠라고 레커멘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너럴라이즈한 정보를 주자고 치면 그렇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솔로 401k가 뭐예요? 아까 얘기하실 때 솔로 401k 얘기가 나왔네요. 솔로 401k는 초장만 제가 설명하고 여기서 초장 간장. 솔로 401k는 이게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가진 그러니까 개인이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로이라고 해봤자 자기 스파우스밖에 없는 그런 데서 401k를 할 수가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거기서 IRA나 아니면 심플 IRA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권장을 하고 또 401k의 그 큰 컴퍼니에서 하는 401k에서 받는 그런 베네핏을 또 401k니까 또 받을 수가 있고 해서 권장을 하는데 그 인제 아웃은 이제 여기도 근데 그게 지스트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 401k는 말을 그대로 솔로 혼자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부부는 한 명으로 쳐주겠다. 그래서 부부가 들어갈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보통 401k가 오퍼하는 걸 다 받을 수 있고 그 대신 피가 낮고. 피가 낮아. 그래, 거의 없거나 낮거나. 왜냐하면 이렇게 그 어드미니스터 할 게 없는 거예요. 인플로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5만 불 미치면 25만 불이 넘어가면 그 SSI가 25만 불이 넘어가면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럼 맥시멈으로 자기가 넣을 수 있는 돈,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똑같이 50세 미만은 1년에 2,500불. 왜냐면 둘을 쳐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할 만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41,000불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50세 넘으면은 24,000불이지. 54,000에다가 더 할 수도 있는 거지. 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세러피가 얼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 네. 너무 신나. 신나. 그냥 내가 보통 회사들 셋업해 주는 것보다는 쌀 수밖에 그쵸. 없지.
해야 돼. 싼 게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거는 여기서 뭐가 싼 거야? 먹고 자, 말해봐요. 머니돈나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 같아. 왜냐면 굉장히 똑똑해지고 막 그동안 몰랐던 거 막 이거 진짜요. 가입하고 막 이러잖아. 네. 근데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회사를 여러 개 갖고 있어. 근데 한 회사에서 한 회사는 그냥 내가 나하고 내가 갖고 있어. 근데 다른 회사는 인플루가 줄줄이 있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근데 회사 이름이 다를 거 아니야. LLC 뭐 이렇게. 달라도. 달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네. 언니가 벌써 달라도라고 했기 때문에. 다르면 말에 답이 있어. 다른데. 그렇게 못 숨겨갖고 어쩌겠어. 진짜. 그러니까 언니가 7통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조심해야 돼. 컨트롤 그룹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야. 그거는 저기 ERISA, ERISA 법이 있어가지고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 아, like arm length 그 트랜잭션처럼 그런 거구나. 그렇지. 그게. 다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페이크로 회사 만들어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크는 안 돼. 페이크는 아닌데. 의미 아니, 아니야? 그거 뭐고 다 좋은데 다 좋아. 뭐가 좋아? 다 좋은데 무조건 IRS 입장에서 뭐냐면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아, 그래서 다 들어줘야 돼. 괜찮아. 하나밖에 없어. 요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나는 굉장히 곤란한 사람이 된. 그렇지. 그러네. 그렇죠. 네. 곤란하다는 건 좋은 뜻은 아니에요.